1902년 영국. 누군가가 살인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 He died during a walk, and there were the huge tracks of a hound next to his body. Hence, Holmes?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던 이는 바로 추리소설 명탐정 셜록 홈즈 시리즈로 명성을 떨친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었다. 그는 셜록 홈즈 시리즈 중 하나인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편을 집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바로 이 소설을 근거로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이 살인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추리소설계의 대부로 불리는 아서 코난 도일. 1859년 태생인 그는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수재였다. 의대에 재학 중 외과의사의 교수로 일하면서 문학을 접한 그는 1882년 자신의 안과병원을 개업한 뒤부터 환자를 진료하면서 틈틈이 글을 써서 신문사에 투고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작가로 등단한 그는 명탐정 셜록 홈즈를 창조해내기 이른다. 그리고 그 후 Wow, it feels so real. This is the most wonderful novel I've read in my whole life. 홈즈 시리즈를 출간한 코난 도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광받게 됐다. 그러나 1887년부터 1927년까지 40년간 60편의 작품을 발표한 코난 도일은 협심증을 앓게 되고 1930년 7월 7일 7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만다. 그런데 코난 도일이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2000년 놀라운 주장이 제기됐다. Arthur Conan Doyle, famous writer of the Sherlock Holmes series, is a murderer. 심리학자인 로저 게릭 스틸은 코난 도일이 친구 로버트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영국과 당시 남아프리카 지역에 정착했던 네덜란드계 보호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코난 도일은 연재하던 셜록 홈즈 시리즈를 중단하고 종군하여 전쟁터를 취재했다. 전쟁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Doyle met a 30-year-old journalist in a war. 코난 도일은 전쟁터에서 기자였던 버트레 플래처 로빈슨을 만나게 됐고 보호전쟁을 함께 취재하면서 친구가 됐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02년 Hi. Hey, long time. It's been a very long time. 코난 도일은 로빈슨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을 방문했고 둘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이때 코난 도일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로빈슨과 황무지를 돌아다니며 셜록 홈즈 시리즈 중 새로운 에피소드에 관해 구상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코난 도일은 새로운 홈즈 이야기인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를 발표했다. 코난 도일이 쓴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는 바스커빌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저주를 다룬 소설로 찰스 바스커빌 경이 거대한 개에 물려 살해되자 사건을 의뢰받은 홈즈는 누군가가 개를 이용해
살인 사건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범인을 밝혀낸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이 작품은 코난 도일의 장편 소설 중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데 작품의 폭발적인 인기는 코난 도일의 몸값까지 엄청나게 올려놓았다. 그동안 받던 원고료의 200배에 달하는 거액을 받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설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동안 코난 도일이 썼던 문체가 아니었고 주인공 홈즈는 이전까지는 절대 소리를 내어 웃지 않았지만 바스커빌가의 사냥개에서는 홈즈가 폭소하는 등 갑자기 캐릭터가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코난 도일은 지필에 있어 로빈슨에게 도움을 받았음을 책에 명기하기도 했는데 1902년에 출간된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초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로빈슨이 이 책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는 줄거리를 잡고 지역 세부 상해에 관해 도움을 줬다. 하지만 5년이 지난 1907년 로빈슨이 갑자기 사망하고 난 뒤 코난 도일은 이상하게도 1929년에 바스커빌가의 사냥개에 서문했었던 글의 내용을 바꾸었다. 이 책은 친구의 발언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그는 36세의 나이로 요절에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발언은 책의 모티브만 제공했을 뿐 구성과 내용 전체는 내가 썼다. 코난 도일은 자신의 창작물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자 문학 연구가 디키 닐리는 They say that the followings are the grounds for their claim. Why Doyle killed his friend Robinson. 코난 도일이 자신의 창작물임을 강조한 것은 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이유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코난 도일은 친구의 작품을 표절한 뒤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구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코난 도일이 발표한 소설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는 정말 로빈슨이 썼고 코난 도일이 그의 작품을 표절한 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로빈슨을 죽였을까? 주장을 펼친 연구가들은 이에 대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는 사실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는 악마의 개라는 전설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전설은 바로 코난 도일의 친구인 로빈슨의 집이 위치한 다트모어 대본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빈슨의 마부였던 해리 바스커빌이 1959년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자에게 남긴 증언이다. When Mr. Doyle visited Mr. Robinson, I was the driver. I took them all over Dartmoor. Seems that you're rather interested in this. Of course, Mr. Doyle. Really? I really appreciate that defense of my story. Then why don't you name it after him and call it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in return? Yeah, probably next time. Next time. Okay. 마부였던 해리 바스커빌에 따르면 코난 도일이 출간한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는 본래 악마의 개 전설을 모티브로 하여 로빈슨이 썼던 것인데 코난 도일은 로빈슨의 허락도 없이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했고 출간된 이후에도 코난 도일은 로빈슨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디키 닐리는 보호전쟁으로 연재를 중단했던 코난 도일은
can't stop writing just because the war has broken out. What can I do? I need something sensational, something powerful. Oh, why can't I just come up with something?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던 중 Seems as though you're pretty interested in this. Of course, Mr. Doyle. Really? I really appreciate that defense of my story. 우연히 로빈슨이 쓴 이야기를 접하게 됐고 You're a journalist, not a detective story writer. I'll make it mine no matter what. 그 작품을 표절하여 자신이 쓴 이야기인 양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주장을 제기한 연구가들은 Doyle, poison. Doyle, poison. Doyle, poison Robertson. 코난 도일이 로빈슨을 독살했다고 주장했다. 게릭 스틸은 로빈슨이 코난 도일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의혹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로빈슨은 장티푸스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망 진단서를 끊어준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로빈슨은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 간 적이 없으며 사망하기 직전인 1907년 1월에 찍은 사진에서도 병색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둘째, 장티푸스는 전염성이 강한데 당시 그의 주변인들 중 어느 누구도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장티푸스로 사망한 사람은 화장하는 게 관리였는데 유독 그는 내장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로빈슨은 런던에서 숨졌는데 시신을 싣고 200km나 떨어진 남서부 다트모어에 묻혔다는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상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보기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그가 장티푸스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즉, 코난 도일이 살인마라고 주장하는 연구가들은 의학도 출신인 코난 도일이 평소 상당한 수준의 독극물 지식을 작품에 활용했던 것과 같이 로빈슨에게도 책의 내용과 같이 매일 조금씩 독극물을 먹인 뒤 서서히 죽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It was the perfect crime because there was one more shocking truth. 코난 도일이 로빈슨을 감쪽같이 죽일 수 있었던 건 공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ey, long time. It's been a long time. I'm very good. How you been? Here. Good. 공범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로빈슨의 아내 글래디스였다. 로빈슨의 아내인 글래디스가 코난 도일의 애인이었다는 것이다. 연구가들은 코난 도일이 로빈슨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사실은 물론 로빈슨의 부인인 글래디스와의 연문이 드러날까 두려워 로빈슨의 부인이자 자신의 애인인 글래디스에게 살인을 하도록 교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글래디스가 남편인 로빈슨의 장례식에조차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러자 코난 도일의 팬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발했다. 그리고 All of these researchers, including Garrick Steele, make up conspiracy theories and make far-fetched claims in order to get attention and sell more copies of their books. 게릭 스틸이 자신의 책을 많이 팔기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코난 도일의 사후 70년 만에 불거진 논란은 세계 각국으로 번져나갔고 급기야 최근에는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주장을 펼친 연구가들이 법의학자와 함께 검찰에 로빈슨의 시신을 부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검시 승인이 나면
무덤에서 로빈슨의 시체를 꺼내 과연 장기간 미량의 독을 투여해서 사망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 이 논란에 범죄 수사 전문가들도 가세하면서 유명 추리 작가인 코난 도일이 파렴치한 살인마라는 의혹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 불후의 명탐정 셜록 홈즈. 그를 창조한 인물이 지금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살인 혐의를 받게 된 코난 도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분신과도 같은 홈즈를 통해 늘 이런 말을 해왔다. For me, the most important rule in investigation is careful examination. You should not overlook anything, not even the most trivial circumstantial evidence. 그렇다면 사후 70년 만에 그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소한 정황들은 과연 어떤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인가?